체화주의, 그러니까 이 제2세대 인지과학의 한 유파를 차지하고 있는 조지 레이코프와 마크 존슨은 체험주의를 주창하였습니다. 체험주의는 2세대 인지과학의 결과물들을 철학계로 끌고 들어와 철학의 한 사조로 발전시킨 것입니다. 따라서 체험주의는 철학적인 내용으로 봐야겠지만 체화주의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줄 수 있기 때문에 소개를 하겠습니다. 노양진 교수님의 책 몸이 철학을 말하다를 참조를 하겠습니다. 이 노양진 교수님은 마크 존슨의 제자이고요. 또 이 조지 레이코프는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 라는 책으로 우리에게 유명합니다. 체험주의에서 강조하는 것은 인간의 몸입니다. 인간은 몸을 통해 경험을 하고 그 경험을 다시 은유를 통해 정신적 차원으로 확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은유는 몸의 물리적 신체적 차원의 경험을 다시 정신적 추상적 차원으로 확장시키는 원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사고의 발생적 원천은 몸의 감각 활동이며 따라서 몸 없이는 정신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체험주의는 인지과정에서 객관적인 이성이나 절대적 이성 대신에 몸의 역할을 강조하기 때문에 때때로 상대주의로 빠질 것처럼 보이지만 또한 그것은 몸의 공공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극단적으로 상대주의적이지는 않습니다. 몸의 공공성을 이렇게 설명해 볼까 합니다. 장사를 해보지 않은 사람이 가게 주인에게 조언을 할 수가 있을까요? 체험주의적 관점에서는 조언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장사를 해보지 않은 사람도 물건을 사본 경험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몸을 갖고 있으며 똑같이 먹고 일하고 살아가는 생활인으로서 어떤 매장에서 물건을 살 때의 느낌 정도는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공통적으로 몸을 갖고 있고 그 몸을 통해서 공유되는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다른 이가 느끼는 바도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사를 해보지 않은 사람이라도 상식 수준, 평균 수준에서는 가게 주인에게 조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몸의 영역에서 경험한 것들을 정신적 영역으로 확장시켜주는 은유란 무엇인가? 이때의 은유는 흔하게 사용되듯이 언어에 국한된 좁은 의미가 아니라 사고, 행위를 포함하여 우리 삶 전체에 작동하는 넓은 의미의 은유입니다. 이러한 삶으로서의 은유의 첫 번째 특성은 영역 간 사상입니다. 이는 한 영역의 관점에서 다른 영역의 것들을 이해하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의 사물 위에 증강현실처럼 다른 사물이 덧입혀지는 장면을 상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사물의 정보와 추가되는 사물의 정보가 만나 새로운 풍요로움을 산출하게 됩니다. 예컨대 개에 친숙한 사람은 때때로 사람을 볼 때도 개에 대한 경험을 사람에게 투영시키게 됩니다. 저 사람은 시추구나, 조용하고 내색을 잘 안 하네. 저 사람은 진돗개구나, 끈덕지고 호전적이다 라는 식으로 말이죠. 물론 시추를 실제로 키워본 사람과 시추를 영상으로만 본 사람은 시추에 대한 경험의 디테일에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험을 통하여 시추의 특성 중 어떤 일면을 포착한 사람은 시추의 은유를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으며 시추의 어떤 특성이 은유로서 사상되고 있는지 알아차릴 수가 있습니다. 은유 개념과 관련해서 또 하나 언급할 것은 영상 도식입니다. 은유적 사상 과정에서 반복적인 형태 혹은 패턴이 적용이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영상 도식입니다. 이 영상 도식은 먼저 신체적 활동을 통해 직접 발생하는 선 개념적인 구조들이며 또 이후에 벌어지는 활동들을 질서짓는 반복적인 패턴들로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통해서 이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책에서 소개하는 영상 도식은 그릇입니다. 우리는 식사를 할 때 그릇을 사용함으로써 저마다 그릇에 대한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과 밖이라는 그릇의 스키마가 형성이 되는데 이 스키마는 다른 영역으로 투영되어 온갖 사물들을 그와 같은 방식으로 이해하게 만듭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감옥에서 나온다. 가방 안에 넣는다. 다방 안으로 들어간다. 소설 속의 주인공, 신화 속의 영웅들, 상상 속에 너, 허공 속에 묻힐 그날들, 꿈에서 깨어나다, 역사 속으로, 마음 속에 있는 생각, 이야기의 줄거리를 벗어나다. 소설, 신화, 상상이라는 안과 밖이 없는 것조차 그릇 스키마를 투영함으로써 안과 밖이 있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게 된다는 것. 그래서 정리하자면 먼저 신체적 물리적 차원에서 경험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은유적 사상을 통해 정신적 추상적 차원으로 확장해 나갈 수가 있는데 이 확장하고 적용하는 과정에서 영상 도식이 활용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은유는 조지 레이코프와 마크 존슨이 인지 언어
언어학이라는 좁은 분야를 넘어 삶으로 철학으로 확장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개념입니다. 몸에 기반하는 체험주의는 초월적인 이원론을 배척하는 자연주의적 견해를 보여줍니다. 우리의 이성과 마음은 저 천상이나 이데아의 세계에 근거를 두고 있지 않으며 전적으로 몸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또한 몸은 이미 세계 안에 있으며 그 몸에 기반하는 마음 또한 이미 세계 안에 존재합니다. 즉 마음은 몸, 세계와 외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오로지 몸, 내, 세계의 상호작용만이 있을 뿐이죠. 그런데 이 체험주의가 몸과 물질적 칭위를 강조한다고 해서 인간의 정신을 환원적으로 법칙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라는 관점을 갖지는 않습니다. 단지 발생적으로 봤을 때 인지가 몸으로부터 시작할 뿐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인지는 자연적, 사회적, 문화적 요소들의 영향을 받으며 비법칙적, 창발적인 은유 과정을 거쳐서 정신적 영역으로 확장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 다양한 변이를 자랑하는 정신세계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며 한번 만들어진 정신적 산물들은 다시 물질로 환원되지 않습니다. 또한 정신적, 추상적 영역으로 한번 뻗어나갔다고 해서 거기서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정신적 칭위도 신체적 칭위에 다시 영향을 미칩니다. 신체 칭위에서 만들어진 경험과 정신적 칭위에서 만들어진 경험은 서로 상호작용하며 이로써 새로운 개념 체계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 개념 체계는 우리의 인식 배경에서 끊임없이 작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몸의 경험으로부터 시작해서 몸 내 세계의 상호작용으로부터 산출되는 개념 체계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인지 과정에서는 몸의 활약을 절대로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참으로 체화된 인지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체화된 인지의 주장을 우리가 좀 더 이해를 해보기 위해서 체화된 인지 진영의 한 기둥을 차지하고 있는 조지 레이코프와 마크 존슨의 주장들을 오늘 참고로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